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0일 금요일 밤 9시 49분입니다. 한국장 마감하고 미국 시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은 드디어 그 코스피죠. 코스피에서 보시면은 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추세선, 지지선이죠. 이 지지선을 붕괴시키고 아래쪽으로 일단 내려왔습니다. 위쪽에 이렇게 딱 내려오던 저항이 있었는데 이 삼각 수렴형은 어차피 이제 큰 의미가 없는 지지선이 된 것 같아서 일단은 지워버렸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또 뭐 그리도록 하죠.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일단 이걸 붕괴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속 시원하게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또 다음 주에 추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준비는 되어 있어요. 가자면 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풋옵션 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뭐 짧게 보면은 뭐 한 3, 4거래, 뭐 길게 보면 한 5거래 가까이 특정 지지선을 계속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풋옵션들이 갈 준비는 된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하락의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콜이 죽으면은 풋이 살아나야 되는데 지난 그 7월 만기 7월 물 같은 경우는 양매도였단 말이죠. 콜도 죽고 풋도 죽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콜은 살아나겠다고 5거래일 동안 뭐 일단 머리를 들고 있으니까 이쯤 되면은 일단 솔직히 바로 지수를 하락시킬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워낙 어떤 그 버블의 끝자락 나스닥 12년 상승의 끝자락에 와 있기 때문에 워낙 미친 상황이라서 워낙 탐욕스럽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심리가 이상한 상황이라서 이게 연속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하락할 조건은 갖춰졌어요. 그래서 빠져도 문제 없어요. 근데 과연 세력들이 빠뜨려 주려는 그건 이제 의문이죠. 자, 아무튼 오늘도 개인들은 주식을 겁나게 많이 사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 바지가 되어가고 있죠. 요즘 시장의 분위기는 그러니까 뭐라고 보셔야 되냐면은 이제 개인들이 이제 무조건 주식은 오르는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 그리고 음봉이 나오기만 해서 그 자리에서 주식을 사면 무조건 먹는 것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계속 학습을 시켜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나스닥 보면 아시겠죠? 지금까지 나스닥은 음봉이 나왔을 때마다 사면 무조건 먹는 장이었어요. 몇 달 동안. 그는 뭐 음봉이 나오지가 않아서 그렇지. 일단 나스닥인데 나스닥에서 음봉이 나왔다 했을 때 아무거나 사면 일단 다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이제 자그마치 몇 개월 동안 학습 효과가 이제 쌓여가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대세 상승에 대한 믿음과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강력한 그런 욕심들 이런 것들이 쌓여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 심리를 아는 게 중요한데 지금 시장 상황은 어쨌든 극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어쨌든 그 하락과 관련된 준비들은 또 차분히 잘 되어 가고 있거든요. 가만히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인버스, 곧버스라는 상품, 곧버스라 불리는 상품들 보시면은 이번 주에 살짝 저점은 낮췄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점 낮추자마자 바로 장대양봉으로 거래량 더 세우면서 올라왔고 심지어 이번 주 금요일이었으니까 주봉을 보시면은 주봉상으로도 이거 상승 마감이에요. 제법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하락과 관련된 상품들 지켜야 할 자리 다 지키고 있고요. 심지어 지난주에 중국 폭등, 나스닥 폭등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감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인버스는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환율도 보시면은 지금 쌍바닥이에요. 그죠? 누가 봐도 쌍바닥입니다. 그죠? 오늘 더군다나 환율 8원 넘게 튀었어요. 쌍바닥입니다. 이런 점들 보시면은 사실상 그죠? 어떠한 하락에 대한 준비는 심리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쫄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방 보시는 분들이 그리고 상승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신 있는 자리일지 모르겠지만 안에 속을 까보면은 하락 준비가 철저히 되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도 어제 하루 저점을 깼지만 오늘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살아나야 될 자리에서 뻘떡 살아나고 있고요. 말씀드렸죠? 아마 뭐 7월 1 일단은 그 날짜가 잠깐 달력을 한번 얘기 나온 김에 보는데 다음 주가 미국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죠? 다음 주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제가 좀 전에 방금 말씀드린 거 물론 하락에 대한 준비는 다 마쳤고 월요일 날부터 주르륵 흘러내려도 괜찮지만 시장 심리가 워낙 강하고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솔직히 미국 만기주가 다음에 껴 있어서 이게 일주일 동안 쉽게 막 하락을 시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마 이 다음 주 일주일 정도 조금 괴롭게 한 뒤에 다음 일주일 정도, 그죠? 하방에 관한 어떤 하방 상품들 지지력 테스트를 또 하고 풋옵션들이 또 죽냐 마냐 또 곡소리가 나고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 주 7월 20일부터 해서 무슨 일이 나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가볍게 들으시고요. 어차피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은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저놈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참고만 해야지 뭐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거나 무시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게 그래서 5거래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변동성 지수 같은 거 5거래일 앞으로 해보면요. 대략 요 자리입니다. 여기가 플러스 5거래일, 그죠? 그러면 다음 주 미국 만기가 끝나면은 요 자리에 와 있을 겁니다. 요 자리. 요 자리에 오면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한 저항이 얇아져 있죠. 그러니까 아마 변동성이 살아나기에도 우호적인 환경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 대선 때문에 안 빠진다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당장 변동성 지수나 뭐 풋옵션이나 인버스와 관련된 상품들이 저점들을 충분히 지키고 갈 준비를 마치고 있기 때문에 뭐 7월 중에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조금 좀 큰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요. 지금 특히 최근에 방송 보시는 분들,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 제가 지금 뭐 한두 푼 벌자고 인버스 하락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평상시에는 제가 하락과 관련된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방송 한 2년 반 가까이 한 것 같은데요. 2년 반 중에 하락을 얘기한 건 최근 3개월입니다. 최근 3개월. 지금까지 계속 상승을 얘기하다가 최근 3개월 바꿨는데 이제 금융위기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뭐 한두 푼 먹자고 하는 게 아니고,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오래간만에 이런 얘기 꺼내는데 10년에 한 번 오는 어떤 2008년 금융위기급의 이런 위기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시세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2008년 이거 월봉인데 이런 시세를 기대하고 있어요. 나스닥 지수 반토막, 반토막 그 이상 나는 걸 기대하고 있고요. 코스닥 코스피 지수 반토막 정도를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급의 시세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번 고점부터 해서 반토막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위기가 난다고 하면 고점 대비 40%에서 50%, 많게는 60%, 그 나라의 디폴트라는 이슈가 있다면 많게는 70%까지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한국은 굉장히 튼실한 국가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 한 반토막 정도 뭐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뭐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어디까지 빠질지는 저도 모르는 건데, 보통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은 뭐 이런 어설픈 이런 음봉이 나오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10년에 한 번 오는 IMF나 97년에 우리 위기 한번 왔었죠. 그리고 2008년에 10년 지나서 금융위기가 한번 왔었고, 지금 이제 그게 한번 더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97년에 IMF, 2008년에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발 뭐 경제위기, 이런 게 올 거라는 거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세를 먹자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버스 최소 6개월은 들고 가야 된다, 올해 인버스 팔 일이 없다라고 제가 며칠 전에 방송 제목을 달아놓은 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겁니다. 특히 닥자 들어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 나스닥, 그죠? 기술주 위주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닥 친구들이 상당히 이번에 시장을 강하게 끌고 올라간 주도주기 때문에, 대장이기 때문에, 원래 주동자는 걸리면은 더 강하게 처벌을 받는 법이죠. 예, 주동자는 강하게 처벌을 받을 겁니다. 지금 오늘 닥 붙은 거, 감히 나스닥이 올랐다고 코스닥 지도 오르는데요. 답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코스닥 같은 거 앞으로 당분간이란 얘기는 연 단위로 쳐다보시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자, 아무튼 뭐 그래서 조금 좀 준비를 좀 해 보시라는 거고요. 좀 큰 차원에서
환율 같은 거 뭐 한 1,500원 이렇게 갈 수 있으니 1,500원 뭐 이 정도쯤 갈 수 있으니 달러 같은 거 달러가 유망자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런 것들 좀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이슈들 좀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요건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오늘 리플에서 말씀드린 분들이 계시는데 이겁니다. 7월 말에 미국 하원에서 반독점 청문회를 하거든요.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거 원래 미국은 역사적으로 늘 대기업 너무나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들을 항상 갈라서 없애버렸던 역사가 있습니다. 옛날 그 대공황 때쯤에도 석유 회사들 전부 다 갈라 없애버렸고요. 이제는 한 100년쯤 지나니까 이제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라는 친구들이 나타나서 얘네들을 이제 갈라 없애버릴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얘네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 대장이잖아요. 대장이 죽을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되는 어떤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게 7월 말이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지금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지금 FANG 친구들이 이미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자그마한 충격에도 개박살이 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고속도로에서 운전해 보시면 아시죠? 국도에서 뭐 30km, 50km 가고 있을 때는 핸들을 90도를 꺾어도 큰일이 일어나진 않지만 고속도로에서 100km, 130km, 150km를 달리고 있을 때 핸들을 90도 꺾으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를 좀 그렇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7월 말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버블을 꺼트리는 어떤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런 그 외에 뭐 또 무슨 이런 거 카자흐스탄에서 뭐 정체불명의 폐렴이 났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런 거는 별로 이런 건 일단은 뭐 시장에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자체도 뭐 매일매일 몇 명이에요. 매일매일 뭐 몇만 명씩 감염되고 있는데 무시하는 걸 보면 제가 봤을 때 이미 전염병 자체는 이제 더 이상 시장에서 좀 면역력이 있을 것 같고 이거 아직 이 뉴스가 지금 카자흐스탄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뉴스가 이게 아직 진짜인지 뻥인지도 아직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이슈 같고요. 요거는 솔직히 이런 이슈는 우리 크게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알고만 있읍시다. 만약에 이거를 이제 메인 언론에서 메이저 언론사에서 크게 헤드라인으로 쓰면은 그제서야 이제 시장에 반영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어쨌든 지금은 오를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이 갈 때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오르는 건 제한적입니다. 떨어지는 건 얼마든지 열려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타이밍 문제죠. 타이밍 언제냐 언제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 상황입니다. S&P하고 나스닥 삼각 수렴형 거의 끝에 와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일찌감치 지쳐서 이 밑에 추세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아직도 미국은 어쨌든 대장이기 때문에 강해가지고 삼각 수렴형 안에서 일단 개기고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오늘도 미지수입니다만은 일단은 어제도 한 번 더 이 위에 있는 추세선의 S&P 지수가 위에 있는 추세선에 도전했다가 밀렸기 때문에 오늘도 아무래도 뭐 추가적인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될지는 요즘에 당일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더욱더 이 좁은 공간 안에 들어와 있죠. 매일매일 어쨌든 이 일자가 가면 갈수록 상승 목표치는 높아지고 있는데 가만 보시면은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갭상승했다 음봉으로 밀렸거든요. 슬슬 힘에 붙인다는 얘기예요. 슬슬 힘에 붙인다는 얘기. 나스닥도 솔직히 나스닥이 S&P고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 힘듭니다, 여러분들. 좀 상승에 좀 제한이 걸리고 오히려 하락 쪽으로 좀 민감한 그런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식 갖고 계시는 분들 끝까지 빨아먹는 거, 시세를 끝까지 빨아먹는다는 측면에서 오래 갖고 있으면 좋긴 좋은데 아무튼 좀 조심하긴 조심해야 될 자리입니다. 물려도 인버스에 물리는 게 더 이로운 상황일 것 같아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같은 경우는 S&P나 이런 거는 이미 싼 고점을 이미 너무나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꺾여도 이상하지 않지만 나스닥이 어쨌든 제목에 썼듯이 제가 며칠 전 영상 제목으로 썼다시피 나스닥이 이 시대의 원흉인데 얘가 이렇게 강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딘가에서 꺾여서 다시 한번 싼 고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미국 옵션 만기 있으니까 뭐 흔들 거 흔들고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이 나스닥 고점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쌍고점이 나올지 아니면 또 고점을 높일지를 다음 주에 테스트할 것 같아요. 그게 끝나고 나면 아마 뭐 떨어지든가 오르든가 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다음 주 옵션 만기주에는 더 이상 그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어디선가 쌍고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나스닥은 조금만 빠지면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지지선도 이 추세선도 상당히 어쨌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빠지면 또 금방 훅훅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나스닥 인버스를 살 때는 아니고 좀 더 기다려 보면 뭐 기회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하방 관련된 거 갖고 계신 분들 뭐 UVXY나 뭐 이런 것들 저점 지키는지 이런 것만 잘 보시면서 그냥 잘 견뎌 보세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 어떤 손절할 만한 사인 없죠. 어제도 지켜야 될 지지선 다 지키고 있고 UVXY 뭐 S&P와 관련된 어떤 하락과 관련된 SPXU 뭐 이런 것들 잘 보시면은 지켜야 될 자리 다 지키고 있거든요. 이제 이쯤 되면은 어디가 손절 라인인지 아시겠죠? 뭐 깨면 손절해야 되고 뭐를 깨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해야 되고 언제쯤 매수해야 되고 이제는 대충 쌍바닥 그림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요. 하여튼 너무 오래 가진 않을 겁니다. 뭐 아마 7월 중에는 아마 좀 움직이지 않을까 8월까지도 못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큰 기회예요. 10년에 한 번씩 오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기회가 오고 있는데 한번 뭐 기회를 잘 활용해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